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전소설 춘향전 하면 가장 짜릿하고 속 시원한 명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네, 바로 남원부사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아주 남루한 거린 행색으로 나타난 이몽룡,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올 그 통쾌한 한마디를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절정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이죠. 탐관오리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모두가 흥청망청 즐기고 있을 때 이몽룡이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외치는 이 한마디. 야, 정말 통쾌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바로 이 암행어사 촐두가 터져나오기 직전 이몽룡이 그 자리에 있던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시 한 편, 바로 이 시에 얽힌 아주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가볼까요? 바로 부패한 연회장입니다. 당시 남원에 새로 부임한 변학도라는 인물, 이 사람은 백성 돌보는 데는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 등골 빼먹으면서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관아 안에서는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잔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허름한 거렁뱅이 차림의 이몽룡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눅이 들기는커녕 아주 당당하게 술 한 잔을 요구하더니 붓을 들어 그 자리에서 시 한 수를 거침없이 촥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시가 변학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막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시였길래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분노와 경고로 가득 찬 시를 한 구절씩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 화려한 황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 그거 실은 1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피로 만든 거야 라고 일갈하는 겁니다. 잔치의 화려함과 백성의 고통을 단 한 줄로 그냥 확 연결해버린 거죠. 두 번째 구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번쩍이는 옥쟁반 위에 놓인 저 맛있는 안주, 저건 반백성의 기름, 다시 말해 땀과 눈물을 짜내서 만든 거다라고 말이죠.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 착취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점층적으로 풍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세 번째 구절은 그야말로 시각적 심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회장을 밝히는 화려한 촛불에서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위로 억압받는 백성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그대로 겹쳐 보이게 만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이 일격입니다. 당신들이 즐기는 이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곳에 사실은 백성들의 원망 섞인 통곡 소리가 더 높게 울리고 있다라는 선언. 이 시는 관리들의 위선을 한순간에 벗겨내는 동시에 곧 터져나올 암행어사 출도야의 가장 완벽한 예고편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춘향전의 이 모든 장면이 그저 소설가의 상상력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나 극적이고 통쾌한 시가 정말 현실에 존재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몽룡에게는 실존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희성이라는 조선시대의 문신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바로 이몽룡의 실제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본 바로 그 시를 직접 지은 원작자라는 점입니다. 자, 실제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성희성이 1639년 그리고 1647년에 두 번이나 호남지력 암행어사로 파견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춘향전에서처럼 부패한 수령의 잔치에 거짓골로 들어가서 이 시를 짓고 어사출두로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문 문집인 교화문고에 생생하게 기록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소설 춘향전에 실린 시와 성희성이 실제로 지었던 원문 사이에는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문학적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성희성의 원문을 보면 준중미주,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술동이의 술이었고요. 그리고 반상가요, 그냥 상위의 안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전으로 오면서 이게 금준, 즉 황금술잔과 옥반, 옥장반으로 바뀐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탐관오리들의 사치와 부패를 한층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던 거죠.
이야기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을 향한 분노가 시어에 자연스럽게 반영돼서 더 강렬한 표현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입니다. 결국 이 시는 단순한 한 편의 문학 작품을 넘어서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황금술잔에 맺힌 백성의 피눈물, 이몽룡의, 아니 실존 인물 성휘성의 이 한 시는 부패한 권력을 향한 뼈있는 경고이자 억압받던 백성들의 간절한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에 이토록 한 울림을 주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의 시가 어떻게 한 시대의 고발이 되고 또 역사가 되어서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춘향전 속 이 명장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탐관오리를 향했던 그 날카로운 외침,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